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사업, 계속비사업, 맹시유월 등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미옥 보건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미옥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2억 9,704만 7천원이 증액된 57억 4,54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세외 수입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따른 보건기관 진료 수입금 감소로 전년 대비 2억 9,200만원이 감액된 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 수입이 9억 5,800, 과태료 수입이 1,200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전년 대비 5억 8,904만 7천원이 증액된 47억 7,54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56개 사업에 35억 3,623만 1천원, 또비보조금이 61개 사업에 12억 3,92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7억 379만 9천원이 증액된 111억 4,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현황은 국고보조금이 35억 3,632만 천원, 도비 12억 3,920만 3천원, 군비 63억 7,098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에서 680페이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8,859만 천원을 증액한 13억 8,40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엑스포 등 의료 지원에 따른 전문 인력과 응급차량 임차 지원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청사관리 등 인건비에 1억 5,942만 6천원을 일반 수용비로 1억 5,058만원, 679페이지 공공운영비로 3억 5,487만원, 680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전년도와 동일한 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총 8억 5,146만 2천원이 증액된 15억 2,19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 개선으로 보건기관 노후 간판 교체 및 개보수에 각각 2천만원, 백신 접종센터 매입비 3억 5천을 포함하여 총 3억 9천원이 증액된 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보건진료소 자동심장 충격기 교체 비용 3,825만원이 증액된 9,00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2,700만 2천원을 증액한 9억 7,386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건소 개보수 사업비로 8억 9,024만 6천원을 편성하여
기존의 은빛 요양원을 정신보건센터로 시설을 개선하는 등 보건사업 인프라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8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보건사업용 노후 차량 교체 및 치소진료소 의료장비 구입비 등에 4,300만 8천원이 증액된 8,362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에 8,872만 4천원을 증액한 17억 8,186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코로나 대응 격리 치료비 지원,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 예산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리 운영 지원에 540만원이 증액된 2,095만원, 감염병 예방 관리에 전년도와 동일한 2,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406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1,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방역소독 인건비에 2억 2,378만 6천원, 일반 운영비 1,300, 재료비 2억 6,478만 4천원, 686페이지 방역소독기 구입비 등에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예방관리에 이동진료비 등에 전년도와 동일한 2,218만원을,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치료비 지원 등에 200만원 증액된 704만 6천원, 687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306만 2천원이 증액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에 전년도 대비 420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3,016만 8천원, 한센 간이 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에 2,200만원,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위로금으로 7,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생물 테러 대응 모의 훈련비로 300만원, 열대 풍토 및 기생충 질환 예방관리에 1,329만원, 기생충 검사 교육 치료약품 구입 등에 1,957만 2천원이 증액된 2,3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지원으로 3,555만원을 증액한 3,605만원, 선별진료소 운영비에 4,889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504만원을 증액한 7억 5,464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접종 도우미 인건비 1,319만 천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730만원, 백신 냉장고 구입 200만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692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위탁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지급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6억 4,6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93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인건비 2,978만원을 편성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4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114만 4천원 증액된 6,71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중학생 결핵검진 사업에 195만원, 결핵환자 지원, 취약계층 결핵관리 등에 2,704만 4천원, 695페이지 결핵환자 관리 인건비 4,014만원을 편성하여 결핵환자 및 지역사회 결핵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5페이지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및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8억 1,393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696페이지 예방접종 관리 운영비로 3,725만원,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비 7억 7,47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744만원을 증액한 8억 8,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약 운영 지원에 1,505만원, 697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6억 7천만원이 증액된 7억 5,400만원으로 이 중에 민간 경상사업보조가 5억 400, 시설 및 장비 지원에 2억 5천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비로 3,406만원이 감액된 1억 94만원,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에 850만 원. 698페이지 국내외 죄송합니다. 국내외 재난 의료 지원에 2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90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9,7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에 전년도와 동일한 1,450만 원. 699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8,800만 원이 증액된 1억 930만 원으로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설치와 일식 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등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위생 운영 지원에 4,282만 9천 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에 359만 6천 원. 700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에 44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1,360만 원 증액된 1억 1,860만 원. 701페이지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에 388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안전한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1페이지 보건소 기본경비는 8,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보건정책과 명시 2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 책자 기금 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및 기본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647만 천원이며 2022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및 지출이 각각 2,868만 천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647만 천원입니다. 재원 조성, 지원 기준, 지원 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년 대비 14,408만 7천 원이 증액된 9,533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도비 보조금 2,636만 천 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6,647만 천 원, 이자 수입 60만 원, 기타 수입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총 9,533만 2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868만 천 원, 예치금 6,647만 천 원입니다.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 세부 내용 및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탁처는 경남은행이고 예탁 금액은 6,647만 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정책과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예산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하옥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7,000명이라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군 하동 관내에서도 청암을 비롯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지금 보건소 앞에 차량 접종자 차량 대기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질의는 소장님께서 대신하고 우리 직원들은 지금 가서 접종자 예방 접종하러 오신 분들을 접종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그 전에 위드 코로나로 이제 시작하다가 이제 용어를 변경했죠. 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네. 예.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사실 좀 불안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보통 한 7,000여 명 지금 7,102명인가 그렇죠, 오늘. 네, 7,152명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 보건소는 뭐 상당히 지금 바쁘게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 보건소장님이 대신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여 의원님. 예, 보건소장님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위원장님, 예예 의사 진행반 좀 하겠습니다. 예예 예, 우리 동료 의원 말씀 맞다나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아마 그만큼 우리가 그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올 질의 내용 간단하게 하도록 해도 직원들을 다 경청할 필요가 있다. 보건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질의는 생략하고 그 보건소장님이 그 보고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한 말씀 좀 있습니다. 예예 그 위원장님, 지금 여기 예산을 다루는 예산은 심의하는 곳 아닙니까? 뭘 보고하라는 겁니까? 이게 서로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말씀 맞다나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은 뭐 예를 들면 가서 일선에 가서 일을 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소장님이 이게 좀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세세하게 하나하나 뭐 몇 페이지에 뭐가 들어있다는지 잘 모를 거예요. 과장님 두 분은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그래야 질의응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뭐 다른 분은 일단 뭐 가시고 과장님하고 소장님만 일단 배석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일단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 과장님, 소장님 어디 계시죠? 예, 예. 그 이게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이쪽에. 예. 그 다른 분들은 좀 나가시고 일단 뭐 과장님하고 소장님만 남아 주십시오. 예.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영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음식 문화 개선 음식 문화 개선이고 주요 단위 사업 설명서는 11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도 되겠습니까? 네. 예. 과장님, 음식 문화 개선 사업에 올해 2,130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8,800만 원이 증가된 1억 900만 원입니다. 네. 이건 내년 엑스포를 위해서 정액된 것이죠? 네. 예. 차 시험 코너 물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차 시험 코너 물품 지원은 저희가 내년에 그 차 엑스포, 세계차 엑스포에 대비해서 차도 알리고 엑스포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음식점 중에서 그러니까 좀 의지가 있는 곳에 한 코너에 시험 코너를 이렇게 좀 예쁘게 만들어서 그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차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 의도하시는 것들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 의원이 잘 알고 있는 곳이 화개지 않습니까? 앞전에도 이게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런 사업들을 조금씩 그 행정에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관리를 잘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 한 20곳이 지정되면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식점에 뒤섞여 있으면 물론 따로 한 개 이 코너를 잡아놓고는 있습니다만은 음식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녹차보다는 좀 가능하면 발효차 위주의 그 후식을 낸다든지, 후식을 한다, 발효차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그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에 한 개소당 100만 원이 한도인데, 네. 입식 테이블 한 세트가 그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제 4개 기준 하면
30만에서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0만원 한도에서는 이게 지원하는 게 100만원 한도라고 정해져 있어서 두세 개 정도 교체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되거든요. 이게 100만원을 지원을 하면 이 한 세트당 그렇게 4인 기준 한 세트당 한 30만에서 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럼 50만원이라고 치면 두 세트 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자부담해야 되는 거죠. 입식 테이블을 바꾼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식당 그 규모나 뭐 이런 그 기준으로 보면 한 10개 정도 세트를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50만원 기준 8개는 자부담이 되어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 기왕 저희가 이 좋은 마음에서 보도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엑스포 대비 입식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입식 테이블로 바꾸려고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단다면, 또 이건 뭐 예산 얘기입니다만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50대 50 매칭 비율이라든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음식업소가 한 835개 정도 되는데 대충 한 150개 정도가 지금 입식 테이블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한 4년 차에 걸쳐 갖고 저희가 한 60개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원 방법이 군비하고 자부담이 50% 해갖고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지원하면 본인이 이제 또 100만 원 부담해서 한 200만 원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식당 규모가 좀 작은 데는 그만큼 안 드는 곳도 있고 또 조금 더 드는 곳도 있고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일단 하니까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획일적으로 100만 원을 딱 주면 획일적으로 100만 원을 우리 지원하잖아요. 네네. 획일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면 방금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 물론이죠. 그래서 이제 규모에 따라서 온 의원이 제의하는 거는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급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규모가 좀 큰 100석짜리 100석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동에 다 합해봐야 한우프라자 같은 데도 100석 안 되겠죠. 큰 식당인데도. 한 50석이라고 칩시다. 20석이라 칩시다. 20석을 바꾸는데 100만 지원하는 거하고 10개 좌석을 바꾸는데 100만 지원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당구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이제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심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소장님 발언대로 좀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를 보는 것 보면 우리 지금 하동 엑스포도 사실상 못 치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예, 우리 보건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지소와 진로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진로소는 굉장히 폐하박합니다. 지수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의사의 태도라든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그래요. 물론 진로소는 지역 주민들하고 좀 친근감도 있고 지수는 다르지만 그거 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번에 올해 이제 신규 공중보건의들이 많이 투입되는 바람에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바쁘긴 해도 보건정책과에서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무 시태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고, 사실은 휴면 전화를 많이 받기도 하고,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잘 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면은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보건소가 만원 주고 그런데 내가 얼굴이 자꾸 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예. 좀 우리 진로소처럼 뭐하도록 해도 그 방문자들이 좀 친절하다. 안내를 잘 하는구나.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좀 특별한 뭐 교육을 시키든가 한번 그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 그 보건소를 출발하는데 편하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지금 확진자가 건강에 우리 면회 지금 몇 명이 나왔습니까? 지금 묵계에 어제 2명 해가 총 4명이 발생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옥종이나 북두서는 확진자가 없습니까? 옥점에는 그 확진자가 주소가 진주 사람이 그러니까 그 딸기 선배장에 문화대 딸기 선배장에 같이 일하시는 그룹 중에 진주에 계시는 분이 있고 하동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진주 분이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관련자들 전부 다 검사를 했고 지금 음성이 나와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수동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며칠 알았습니까? 그날 당일 바로 알아가지고 진주에 5명하고 옥정에 3명이 같이 점심을 먹고 선배장에 같이 일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거기에 진주 5명 중에서 자녀 한 분이 양성이 되고 또 그분이 또 한 사람도 양성이 되고 2명이 양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학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보고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민 사무소도 주민들보다 늦게 알아요. 그 문제가 선배사들이 그 아마 한 8, 9명, 10명 될 겁니다. 되는데 정말 그 대체 능력이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이 들어볼 때는. 물론 고생을 하시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해서 확진이 돼갖고 확산이 되는구나. 그거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장에 갖다 주는 농가들은 좀 검사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선배장에 딸기를 갖다가 수거해 갖다 주는 사람들도 사실상 그런 확진자가 생기면은 자기 하우스만 일만 하고 대중모니터는 안 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1차 접종, 2차 접종을 하고 나면은 옛날에는 무조건 다 자가격리를 시켰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수동 감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일에 한 번씩 그런 분들은 1차 접종자들은 또 7일 되면 또 한 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 농가에, 전체 주민들에게 다 알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물론 프라이버시가 개인 정보도 네. 중요하지만은 실제 그래요. 그 집에 딸기를 시던 사람이 목욕탕 왔더라. 가지 마라.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 풀어놓은 시민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물론 방역 지침이 정보선이 오지만은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 선별로 한 그 동네는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있어요. 나도 전화 받았어. 한 번에 그 목욕탕 가지 마라. 누가 그 딸기 가지고 목욕탕 왔더라. 나도 망각기다. 그런 게 서로가 좀 우리 홍보를 해가지고, 물론 우리 옥평에도 지금 선별사들이 거의 진주서 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나 뭐 하기가 힘들겠지만은, 몇 군데 안 돼요. 하는 데는 절대 우리 선별사들이 사실상 지금 문제 생깁니다. 딸기가 무너져요. 지금 한 확산이 되면은, 딸기 농가 지은 사람들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판매할 겁니까? 그럼 우리 지역에 딸기 누가 먹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침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고 체제라든가 네. 또 하면은 왜 그러면 지침을 거쳐서라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 확산이 돼버리면은 지침 들어간다고 우리 여러분 저쪽은 다 나왔다고 감이 안 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보충 설명드리면 이제 진주가 확진자가 많으면은 진주에서 이게 확진자 통보가 우리한테 이렇게 역학 조사 결과가 나와야지 사실은 조사를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미리 사전에 진주에서 통보하기 전에 선별 진료소를 찾아가가지고 다시 검사를 사전 예방을 하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진주에 농장 컨설턴트 하시는 분이 농장 7농가에 10명을 또 접종을 해가지고 또 한번 사단이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것도 미리 알리지 못하는 부분은 계속 그래가지고 딸기에 대한 또 이미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쉽게 말해서 방역 지침이 뭐 다르더라도 딸기 선별하는
농장 주인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갖다 주면 다 알거든. 전화해서 당분간 좀 출입을 해주지 말고 한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전화해도 돼. 그런 걸 체제를 우리가 사실상 좀 니들이 해줘야 되거든. 예. 그런 사람도 모르다 와보니까 모르더니 엉망이다. 그뭐 식당도 그 사람 간지는 안 가려고 하고 뭐 확진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걸 사실 홍보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목욕탕 가면 목욕탕도 망해. 식당 가면 식당 주인도 망해. 몇 사람 때문에. 그 손해본 사람도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라면은 좀 더 대체 방법을 빨리 해가지고 그 확진자가 놓은 그 주위에 우리 불안한 가도 안 갖게 해주는 게 우리 행위 할 일 아니니까.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조치상이든가 또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홍보를 잘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한 신경 써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 의원입니다. 그 응급 우리 지금 24시 응급실이 지금 우리 급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중앙의원에서 당직 의료기관을 네, 운영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응급실을 24시 응급실을 네. 그거를 확보를 해서 지으신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중앙병원 내에다가 응급실을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저희가 그 중앙의원에 그 협상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 말이 있었는데 네네. 응급실을 따로 떼면 더 저희 이제 그런 의견을 내드렸었는데 며칠 전에 저희가 한 번 더 가서 저기 한번 상담을 조금만 크게. 협의를 해봤는데 의원장님 그 중앙위원 원장님 말씀에 그 지금 당직하는 의사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설치를 네, 하실 안에서 거란 그 그대로 말이죠. 설치하는 예, 게. 그걸 여쭙는 거예요. 네 그대로 운영하는 게 네네. 그 이제 전체적인 동선이 음. 그 밤에 왔을 때 주변에 있는 지금 여러 일단 가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일단 지금 우리 사업비도 책정이 돼 있고 하니까 네. 그걸 조금 시급하게 빨리 좀.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는 코로나고 또 따로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우리 전 세계적인 어떤 지금 병이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또 아프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좀 빨리 제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699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저는 이 차 시험범 코너 운영을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업소당 90만 원, 네. 20개소에. 네. 근데 과연 그 본인이 어떤 음식을 우리 파시는 분들이 본인 어떤 이유도 많은데다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며, 근데 또 저희가 그 보건소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우리 그 음식점에다가 티백을 주지 않습니까? 그 대용량. 이전에는 이제 그런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티백을 계속 줬었는데 근데 올해는 그 사업은 네. 없다는 겁니까? 2022년도에는 계획이 되어 있지 지금도 않습니까? 그냥 계속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도성에도 가고 하면 물론 티백은 하동 녹차로 주십니다. 네. 근데 이제 업주들이 예를 들면은 하동에 그래도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냥 생수가 아닌 일부러 녹차를 끓이거나 아니면 뭐 우려내서 손님한테 적대를 하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네. 차라리 그 병을 그 물 담는 통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부 다 물통을 주지 않습니까? 식당에. 네. 거기에 하동군을 홍보할 수 있는 뭐 직접적인 차를 마신다는 그 차가 어디 녹차인지도 모를 것이며 그거보다는 하동 녹차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하동에 녹차가 있다라는 걸 음식점에 오시는 분들이 그거부터 미리 조금 지금 시행을 하시는 게 홍보 효과 얘는 훨씬 좋지 않을까. 그 녹차 시험 저 병에다가 녹차 관련 홍보는 아마 지금 차 엑스포 그 추진단하고 네. 외식업 지부하고 네. 협업해서 지금 그러면 그게 추진 중입니다. 그렇게 무통을 직업이 된다고 하신다면 그 20개소 모범음식점 20개소가 아닌 하동군에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그 차 엑스포를 하게 된다면은 세계적인 어떤 박람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화계부터 금남, 뭐 옥정까지 광범위한 우리 이제 하동군이 어떻게 보면은 그 행사장이 되는 건데, 물론 주 행사장은 하동읍이랑 화계면이 되겠지만, 그래도 또 그분들이 또 어디로 관광을 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 여러 과에서 여러 읍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년에 네. 세계 차 엑스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많은 업소에 가야지 맞는 거지, 뭐 20개를 딱 정해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그 다음에는 모범업소를 통해서 이런 거를 만드시는 거는 뭐 맞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적어도 세계차 엑스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범업소 20개가 의미가 있을까? 라는 거를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를 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를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걸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좀 다시 한 번 더 우리 소장님이랑 과장님이랑 네. 계장님들이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20개 없으면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하동 그 녹차 우리 그 예를 들면 엑스포 기간 중에 하동 녹차를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또 하나 저기 우리 그 하동군 백신 접종 센터, 하동군 여성의원, 하동 보건지소에 또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드린 거를 반영을 해주셔서 얼마 전에 기술보정에서 그러니까 한국기술보정에서 그 공시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ESG라고 대기오염 분야에서의 ESG인데, 그러니까 비재무적 요소인 그 환경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말인데, 약간 사회적인 책임 투자를 말하는 그 금액을 환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돈이 아닌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 투자, 그러니까 책임을 금액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이 세계센터에 그 설치한 그런 미세먼지 저감이나 바이러스 그 처단 그 기구들이 원래 기존 살균 정화 장치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전부 잡지는 못하니까 그거를 그냥 일반 공기 예를 들면 살균기에서는 1,334만 5천 원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 금액이 나와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세계업소에만 설치를 했는데 그 아주 작은 공간인데도 저희가 이 설치를 하고 발생한, 그러니까 훨씬 더 절감을 한 게 사회적인 그 ESG의 어떤 금액이 747만 3,585만 원이라는 거를 저희가 절감을 했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여러 우리 의원님들의 이야기들을 반영을 해주시는 소장님이랑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손종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68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다발성 주민대상 기생충 예방 보건교육 예산이 2,352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홍보용품 제작에서 홍보도 하시고 또 검사도 하시고 치료약품을 구입도 하셔서 이 치료약품은 구입을 하셔가지고 네. 무상으로 이렇게 나눠드리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동 관내는 이 기생충 감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혹시 조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저희가 한 546건 정도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조사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저희가 이제 체변이랑 안내랑 설문지를 다 가지고 나가서 주로 이제 섬진강 유역 주변에 사는 하동읍, 하계, 악양, 그다음에 행천, 옥종 이 주변 지역으로 주로 대상을 하고 있고요. 한 546명 했는데. 그러니까 내수면 쪽으로 많이 네네, 맞습니다. 하신다는 기생충 이야기네. 질환과 근데 관련. 이 기생충은 뭐 내수면이 아니라
누구라도 감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생충이 꼭 우리가 뭐 디스토마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야채나 여러 가지 이런 걸로도 충분히 감염이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로 이제 더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저희가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 기생충 검사 및 치료약품 구입을 하신다고 250만 원을 쓰세요. 네, 근데 이걸 무상으로 나눠드린다고 하니까 네, 이런 병의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이 누구나 우리 국민들이 보면 사실 저도 구충제를 챙겨 먹습니다만은 때로는 빼먹을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우리 행정에서 크게 예산이 이 보니까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 무상으로 약 한 알에 1,000원 정도 하는 구충제를 전 국민들한테 지급을 한다고 보면 예산 대비 효율은 클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 기생충 감염으로 인해서 또 큰 병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면 이 한 번만 우리가 예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000원짜리를 우리 하동 국민 전체 42,000명한테 주더라도 4,200만 원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그걸 나눠준 적도 65세 이상 또는 방문 대상자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아니지, 우리 보건소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네, 뭐 이 홍보비, 용품 제작비, 뭐 리플릿 제작, 행사 운영비 이런 것들보다 차라리 이 비용을 가지고 구충제를 이렇게 나눠드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복용하시는 분이 뭐 50% 이상은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캠페인 필요 없이 예방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홍보비에 저희가 그 구충제를 사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하기는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예, 그 한번 부분 검토를 꼭 좀 해봐 검토하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잠깐만 발언대 좀 나와 주실랍니까? 그 우리 그 하동군 관내에 예, 그 만성 질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만성질환자 지금 등록관리,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인데. 아니 그냥 제가 소장님 네. 나와 계시니까 좀 예. 다른 거 건의도 좀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예, 저 예. 건강관리과 쪽. 그러니까 그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소장님이?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15,178명 등록 거기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환의 종류별로, 질병의 종류별로 보면은 네. 어떤 게 높습니까? 당뇨가 높습니까? 혈압이 높습니까? 당뇨, 혈압, 뭐 여러 가지 질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예.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아,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뭐 혈압이나 당뇨나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건데, 네네. 그 지금 우리 그 하동군의 지역적인 특성이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이런 그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노인 인구가 거의 뭐 태반 이상일 겁니다. 절반 이상일 겁니다. 예, 예. 근데 이분들 연세가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예. 병원 방문이 이렇게 사실 용이하지 못해요. 네. 이분들이 지금은 뭐 의료법이 바뀌어가지고 의사 처방이 없으면 이 약이 처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분들이 약을 뭐 1년치, 2년치 이렇게 쟁여놓고 드시지를 못하잖아요. 네네. 이게 보면 뭐 1개월 단위 또는 15일 단위 또 막 길게는 3개월 단위 이렇게 드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분들이 거동이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한번 의사 처방을 받아서 약을 구입하시려면 이동수단이 만만치 않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으세요.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또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 약을 구입하는데 애로가 꽤 많더라고요. 네. 근데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국민들 편의 도모를 위해서 우리 그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방문 진료를 좀 하셔가지고 의료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집에서 좀 이렇게 약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예, 예. 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안 계시고, 지인들이 계시는데, 최근에 서울시의 헬스케어 사업 중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가지고 1대1 그러니까 만성질환자하고 1대1 케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병원에 갈 때 자원봉사자들 차를 이용해가지고 그분들이 병원 진료 다 받을 때까지 또 기가도 시키고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 활동비라든지 어떤 유류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오래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그 얘기를 우리 가장님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그런 사업들을 조금 발굴해가지고 자원봉사 그 협의회랑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하면 어르신들 그 출입하시는데도 더 불편하지 않고 그다음에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약을 처방받고 타고 하는데도 조금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예. 좀 적극적으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좀 발굴하셔가지고 예. 좀 어르신들이 좀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약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뭐 예. 저 자녀들을 안 만나러 외부로 출타를 하시더라도 예. 약이 어중간한데 또 출입은 자유롭지 못하고 하니까 네. 약 때문에 이런 외부 활동도 사실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으시니까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네. 좀 발굴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덧붙여서 우리 그 지역의 보건소들 어르신들 많이 방문 또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안양보건소를 대표적으로 놓고 보면 아침에 진료 시간이 시작도 안 했는데 1시간 뭐 30분 전에 그 앞에 가지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 계세요. 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네, 네. 이게 근무 시간이 좀 탄력적으로 오전에 좀 일찍 시작하고 오후에 좀 일찍 마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보건 진료 시간까지만이라도 문이라도 좀 열어주세요. 어르신들 이거 앉아 밖에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더울 때는 더운 대로 밖에 계시거든요. 그 그냥 길바닥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그 보건진료소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오전에 1시간 또는 뭐 한 30분 이렇게 일찍 당겨서 하고 퇴근을 그 정도 좀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 혹시 그 우리 그 하동군 감내에 성병 환자들 혹시 체크되고 있습니까? 예, 예, 감염, 그, 특수질환자들, 예, 예. 있습니까? 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성병은 따로 이제 그 관리하지 않고 특이 HIV 해갖고 저 에이즈만 저희가 에이즈만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 성병 환자들은 따로 관리를 안 합니까? 그 이제 치료로 그냥 대부분 다 치료가 되고 굳이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질환이라 검사하고 그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에이즈 환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럼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에이즈 환자는 5명이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네, 지금 네.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뭐 왔다 갔다 하긴 해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리는 저희 대부분 대면하지 않고요. 그 본인이 치료를 원하는 그 곳에 치료받는 그 병원에 가 치료를 받으면 저희가 치료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필요시 상담하고 담당자가 그다음에 뭐 저기 그 특별한 뭐 지원이 필요할 때 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이 성병 관해서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그 우리 그 뭐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문제이기도 한데 노인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병 문제가 외부적으로 사실 드러내놓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 속으로 끙끙 앓고 또는 이게 키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이 커지는 경우들이. 그래서 이걸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좀 정책적으로 또 이런 익명성을 또 비밀 보장하에 그런 걸 한번 챙겨보셨으면 싶어서 그래요. 이게 실질적으로 있는 일이거든요. 네, 저희가 예, 지금 결국은 이게 어떤 문제로까지 발생하냐면 길게 가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살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예, 이걸 이제 자식들 보기 부끄럽고 또 외부에 드러내놓기 부끄럽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좀 세심하게 좀 정책을 잘 좀 개발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또 찾아서 이렇게 충분히 사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 머리로는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예.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고 더 많아질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주십시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홍혜 건강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관리과장 이홍애입니다. 평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3,331만 3천원이 증액된 27억 4,10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억 5천 988만 원이 증액된 43억 4천 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의 3,826만 4천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983만 2천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등에 264만 4천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4천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3,548만 9천원, 신설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1,33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도차체 사업인 지역아동센터 건강주기치제 사업이 코로나19로 도 예산 삭감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도비 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520만 원, 국가암검진 사업 587만 1천 원, 정신질환 자치료비 지원이 377만 9천 원을 시군간 예산이 조정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입니다. 701페이지부터 71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는 과분리로 만성질환계 신설에 따라 전년도 대비 3억 2,082만 4천 원을 감액된 총 13억 82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통합운영에 6,728만 원, 건강형태 개선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 지원에 1,050만 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으로 6억 1,848만 7천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5억 640만 6천 원, 모성아동 건강지원에 1억 5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부터 721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이를 까분리에 따라 만성질환계 신설로 6억 2,0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 운영 지원으로 985만 원, 지역사회 검연 지원 서비스에 2억 2,935만 원, 저소득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1억 3,348만 8천 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인건비로 3,721만 원, 어르신 틀니 보건 및 임플란트 보급 사업에 7,860만 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사업 1,835만 4천 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에 2,700만 8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운영에 6,8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 건강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부터 724페이지입니다. 건강지원 예산으로 총 10억 7,2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지원 운영에 2,458만 1천 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에 1억 5천만 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360만 원,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935만 2천 원,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2억 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등 뇌질환 정밀검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부터 73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8,217만 3천 원으로 정신건강관리에 1,7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5,11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3억 8,595만 2천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054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445만 2천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1억 4천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3,548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관리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관리사업 예산으로 12억 33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부터 738페이지입니다. 치매 예방 및 관리에 5,088만 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2억 4천만 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 9억 4,0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 예방 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부터 740페이지입니다. 고품격 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억 1,25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병리검사 시약 운영 등 9,085만 원, 건강검진 사업에 857만 3천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에 1,3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기금 명시 2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또 잠시만요. 강상래 위원님하고 또 질의하실 분, 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혜 건강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다 이거. 질의가. 예, 죄송합니다. 예, 질의하실 분이 조금 전에 너무 많아서 좀 강상래 의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좀 칭찬하겠습니다. 치매관리 사업 우수기관 선정, 그 다음 직원관리도 또 하동보건소가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규 사업으로서 그 청소년 정신건강, 우리 미래사업의 청소년이 건강해야 나라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진짜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도 잘하시고 계속 관리 잘 해주시고 우리 특히 건강관리과 예방 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하동구는 지금 뭐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가 딴지 외지에서 와갖고 하고 관리도 잘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정영섭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손 다 들었는데 어렸어요. 예, 아까 그 손 다 들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질의를 봐야 돼. 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강희순 의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예.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먼저 그 당초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만들어 주신
과장님이야 계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70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그 보면 우리 신생아 네. 혹시 올해 출생률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명입니까? 지금 풍만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애는 지금 9명입니다. 아니 총 지금 현재까지 예. 우리 2021년도 출생아 올해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만 계산이 되겠습니까? 11월 말까지 예. 대충 한 109명. 예. 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39명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럼 139명이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연달아서 같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분만 취약지 지원에 5억이 2020년도에 2021년도에 5억인데 2022년도에도 똑같이 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2020년도에 출생률을 보니까 131명이었습니다. 그럼 2021년도에는 109명. 그럼 이 예산서가 작년하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이게 예산이 가미돼야 될 텐데 똑같이 왜 5억이 올라왔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만 취약지는 지금 산부인과에서 5억이 운영비, 인건비, 의사 2명, 간호사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국비하고 우리 홈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분만 취약지 지원은 산부인과에 5억이 그대로 지원한다고요? 예. 그러면 출생 상관없이 우리 하동에 분만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산부인과에 5억은 매년 5억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매년 5억 내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지원입니까? 지금 있을 때까지? 예, 있을 때까지. 있을 때까지. 네. 1년에 5억입니까? 10억입니까? 1년에 5억? 5억. 5억. 예. 그러면 품만 취약지 지원은 5억은 거기고, 그럼 위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139명으로 해갖고 1억 784만 3천이 돼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앞에 제가 과장님께서 예산서를 할 때는, 2020년도, 2021년도, 22년도는 아직 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가상으로 할 수 있지만 비교해서 예산이 조금 이렇게 낮아지든지 아니면 출산율이 높으면 이게 예산이 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 똑같이 이 예산서를 한다는 거는 작년하고 이거는 의원님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원래 바우처 사업으로 출산 과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 산후 도우미들이 가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산모를 도와주는 거는 아는데 139명이 아기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한 집에 가서 한 사람이 해주는 거잖아요. 2명 가는 것도 아니고. 쌍둥이가 태어났대서 한 사람이 가서 2사람이 가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말하는 거는 출생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하고 숫자가 같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제가 이어서 숫자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는 131명이었고 지금 내년에 139명을 해놨는데 2020년도 131명, 2021년도에 109명. 그러면 2022년도에는 몇 명이 될는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뽑아서
출생이 많으면 예산을 더 정을 하고 또 예산이 작았을 때는 또 이렇게 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제가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719쪽에 중증인 장애인 치과 진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835만 4천 원. 719쪽. 네. 그러면 여기는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 치과에 갔을 때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중증 장애인이 상급까지죠. 중증이라 하면 예, 예, 상급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병원을 가서든지 치과 치료를 받으면 보건소에서 지원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예, 맞습니다. 가는데 가능한 우리 지역사회 치과, 이제 하동 관내에 있는. 우리 하동 갔네요. 예, 예, 예. 타지 진주로 가면 안 되고요. 예, 그건 없는데 주로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다 해갖고 자 들어오는 대로 지원을 다 해드립니다. 아니 치료받고. 그러면 그 중증장애인 치과 지금 이제 특히 중증 장애인들은 몸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치과가 부실할 수밖에 없고 또 음식을 못 먹는 환자일수록 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다면 치과를 할 때 하동에서 해야만이 되고 간 외로 나가면 안 된다는 이게 있다면 이거는 균형성이 안 맞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네. 실질적으로 챙겨보는 게 아니라 뚜렷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중증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고도 이 사업을 몰라서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혜택 주기 위해서 예산이 있다면 좀 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예, 됩니까? 그럼 얼마까지가 됩니까? 1인당 470.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어서 뭐 서류를 받아갖고 가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 치료를 하고 와서 치료하고 나면 지원 그럼 청구를 하면 예, 되는 예, 겁니까? 그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은 좀 더 많은 그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좋은 사업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영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예산서 70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70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 건강정진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비가 3천만 원 들어가는데요. 걷기 행사가 워크온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예산은 내년도 차 엑스포 걷기 행사를 위해서 행입니다. 그 관련이 있다면 저기 워크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예산은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워크온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 3천만 원은 내년도 차 엑스포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군수님 결제를 더 하고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예. 그 예산서에 보니까 그 바닥 대리석과 안내 표지판 설치 장소가 정해져 있던데 이게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네. 어디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 엑스포 걷기 행사에 코스는 정금 차밭둘레길?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과장님 혹시 그 토스라는 랩에서 만보기 미션이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이게 그 본의원이 아는 대로 먼저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토스랩 만보기 미션 하루 만보를 걷고 매일 140원씩 적립. 만보 걷기 총 40원 적립을 하면 1000보당 10원, 5000보에 10원, 만보에 20원. 하동업 주변에는 총 100원이 적립되는데 개소당 20원씩 곱하기 5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그 파리바게트,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BBQ 치킨, 베스킨 라벤스, 굽네 치킨 이 맞습니까? 이 정도가? 맞죠? 예. 그럼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 이 바닥 대리석과 안내 표지판 위치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토스의 만보기 미션 장소와 결합하여 건강도 챙기고 140원이라는 금액도 매일 챙기면 2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예.
가능한지를 잘 판단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소장님, 예, 발언 때에 좀 나와 주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좀 약간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예. 예, 그것 때문에 요즘 노심초사 하시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된 이후에 사회활동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간데도 보면 모임, 행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예, 좀 지도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